안녕하세요. 페이퍼 아티스트 데브입니다. 오늘부터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커팅 파일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커팅 파일을 만드는 거지 도면 자체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필요한 교보제, 도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은 유튜버 준님이 공개하신 원피스의 루피 도면입니다. 이 루피 도면은 준님의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이 준님의 루피 도면을 알려드리려고 하느냐, 커팅 파일을 하기 위해서 도면을 여러분들이 수집을 하실 겁니다. 뭐 여러가지 구글링을 하실 수도 있고 카페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받으실 때 어떤 도면을 내가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로 수정을 할 수 있는 벡터 도면을 가지고 커팅 파일을 만들 건데요, 벡터 도면이 아닌 일반적인 그림 파일, 비트맵 도면도 있습니다. 어떤 도면인지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 카페에서 받은 지용 도면인데요, 이 도면은 비트맵 도면이라서 확대를 해보면 깨져 있습니다. 이런 도면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열리는 건 열립니다만 선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일러스트레이터를 제가 열어볼게요. 이걸 열어봤습니다. 이게 지용 아까 보신 그 도면인데요, 이 옵션이 뜬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건 비트맵으로 만든 도면이다 라는 의미로 뜰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일러스트레이터보다 도면 자체가 더 상위 버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좀 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페이지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면 이렇게 뜨는데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할 때는 Alt 버튼 누르시고 휠을 위로 올리면 확대가 됩니다. 지저분하게 보이죠? 그냥 확대를 해도 지저분해 보이지만 선을 수정하기 위해서 확대를 해보면 아무리 해도 선이 클릭되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드래그를 해봐도 그림 전체만 드래그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면은 선을 수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거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벡터 도면으로 작업을 할 건데요, 이건 제가 지금 작업을 다 해본 루피 도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루피 도면 받으셔야 되겠죠. 받으셨으면 여러분들도 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일러스트레이터 버전하고 이 루피가 만들어진 준님의 도면하고 버전이 맞으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이 루피 도면보다 더 높은 버전이면,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열릴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저처럼 조금 더 상위 버전이라면 어떻게 열리냐면 아까처럼 똑같이 열릴 겁니다. 암호가 있는데요, 참 아까 그 말씀드린 준님의 도면은 화면을 보시면서 번호를 알아서 넣어 주셔야 돼요. 번호를 넣지 않으면 열리지 않으니까 이거를 좀 확인하시고요. 저는 지금 번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번호가 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열렸죠. 근데 이걸 지금 낮은 버전이기 때문에 아예 안 열리는 거 아니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열립니다. 저희는 1번 파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1번 파일 첫 페이지, 이 한 장짜리 도면이죠. 이걸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보죠. 선택이 잘 됐죠? 잘 됐어요. 어차피 한 장만 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지 확인했으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불필요한 걸 제거하라. 맨 밑에 있는 이런 그림, 그리고 여기 제목,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을 옮겨 주셔야 됩니다. 커팅 파일은 내가 커팅기로 보내는 파일을 선과 그림 이런 걸 분리해 놓은 도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선 색깔을 바꿔서 한다거나 아니면 레이어를 분리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레이어를 분리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고 하기가 편합니다. 확인하기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이어를 분리할 건데요, 이 레이어 창 보시면 윈도우 레이어 보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참,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내가 일러스트레이터 잘 하는데 그렇게 하란 말이야? 알겠어 라고 이해되신다면 여기서 그만 보셔도 되고요. 물론 뒤에 조금 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게 좀 힘들다 하시면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레이어 창이 열렸으면 레이어를 새로 만들기로 두 개를 만들어 줍니다. 하나는 접는 선, 하나는 자르는 선이거든요. 첫 번째 레이어
레이어에서 선을 선택을 하는데, 제가 지금 계속 쓰는 선은 하얀색 화살표에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처음 일러스트레이터를 켜셨다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선택 도구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보시다시피 나는 요만큼 선택을 했는데 전체가 선택이 되어 버렸죠. 이거는 연결된 것을 동시에 전부 다 선택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검정 화살표로는 선택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흰색 화살표를 쓰는데요. 흰색 화살표도 제가 아까 썼던 것처럼 플러스가 없었을 거예요. 플러스가 있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흰색 화살표를 클릭을 길게 하면 그룹 선택 도구가 나옵니다. 선택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선만 선택하라고 했죠. 선 하나 클릭을 해봅니다. 클릭을 하면 레이어 색깔이 이렇게 되고 여기 파란색 점이 생긴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가 선택이 됐습니다. 자, 이거 확대하는 거 Alt 버튼이라 그랬죠? Alt 휠 계속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만큼 선택이 되면 이거를 또 일일이 선만 따로 선택, Shift 눌러서 선택하기 피곤하니까 동시에 선택을 해볼게요. 하나가 선택됐으면 선택, 동일하게 선 두께. 왜냐면 선 색상을 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우지 말아야 될 선까지 지워질 수 있으니까요. 두께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곽선이 쭉 선택된 느낌이 보이실 거예요. 안쪽 선은 많이 선택을 안 됐고 외곽선으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자르는 선으로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상태를 그러면 레이어 다른 쪽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뭐 복사해서 붙여 넣느냐, 그럴 필요 없고요. 여기 아까 파란색 점 생겼다 그랬죠. 이 파란색 점을 그대로 클릭해서 드래그로 그냥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한 칸이 올라가면서 이 밑에 레이어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가 버린 거고, 밑에 레이어는 이 선이 없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밑에 레이어를 끄고 위에 레이어만 보면 이렇게 선이 옮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다 됐네요. 커팅 파일이니까 이렇게 자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다 옮긴 상태죠. 근데 다 옮겼는데 뭔가 좀 살짝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외곽선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쭉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이상한 거, 이거는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있죠. 그렇죠? 여기 밑에 이상한 거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다시 위에서 내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옮겨졌죠. 지우면 안 됩니다. 원래 있어야 되는 선이 지금 잘못 온 거기 때문에 지우지 않고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지금 아까 봤을 때 이 바깥쪽 선으로만 되어 있으면 자르는 선 맞겠죠? 그런데 여기는 이것도 왠지 자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들죠? 이거는 접는 선으로 옮겨줍니다. 이렇게 슉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위에 접는 선을 끄면 됐습니다. 전부 외곽선만 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자고요. 이게 자르는 선이 확실한지 확인을 해보려면 아까 우리가 열어봤던 PDF 파일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따로 열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정확하게 파일들이 접는 선과 자르는 선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보면서 하는 게 참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일러스트레이터를 키면 웬만하면 자르는 선으로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접는 선은 어떻게 옮길까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접는 선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선 이걸 한번 켜보죠. 이렇게 됐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 위에 자르는 선 작업을 했는데 자르는 선을 지금 눈을 껐어요. 이 눈을 끄면 안 보이는 상태여야 되거든요. 눈을 껐는데도 지금 보시면 자르는 선이 보여요. 이건 문제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왜냐하면 출력을 했을 때 이 선이 같이 들어가 버리면 오차가 너무 튀게 보일 수도 있고 만들어질 때 선이 보여서 좀 더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도 같이 없애줘야 돼요. 그런데 보시면 이 선과 이 안쪽 선이 연결이 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없애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접는 선도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굳이 이 선을 살려야 되느냐? 그러지 말고 그냥 이때는 선을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걸 선을 하나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시 아까처럼 선택, 동일하게 선 두께 한 다음에 과감하게 지워버리세요. 과감하게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림만 남습니다. 그러면은 출력하는 건 오케이 됐죠. 접는 선은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그려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너무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그려주시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이건 한 장짜리 도면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도면에서 접는 선을 구분하기가 쉽다면 아까처럼 이 선택을 한 다음에 올려버리면 되니까 별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처럼 접는 선과 자르는 선이 애매하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어주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자르는 선이 지금 켜져 있고 접는 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위에 걸 클릭을 하시고 접는 선 레이어를 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르는 선, 이건 좀 잠궈 둘게요. 두 번째 빈칸을 클릭하면 잠금으로 뜹니다. 접는 선 레이어로 옮겨주시고 선분 도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키보드 단축키로 원화 표시 있죠.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선분 도구 선택하신 다음에 하나하나 그어주면 되는데요. 원칙이 있습니다. 플랩은 무조건 접힌다.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여기에 이런 부분, 여기 이런 부분 풀칠면이죠. 플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풀칠면은 무조건 접는 선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칠면을 우리가 여기 확인을 해보면 아까 봤던 이 부분 풀칠면 여기 있죠. 이 부분은 무조건 그어줘야 되겠죠. 여기 꼭지점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면 고정점이라고 표시가 뜰 겁니다. 이거는 CC 2019 버전 그 이후 버전이면 다 뜨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고정점 뜨면은 거기서 클릭을 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반대쪽 고정점으로 옮겨서 클릭을 풀면 간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 그어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또 똑같이 여기도 긋고 여기도 긋고 네 군데 간단하게 그어줬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가운데 부분 뭔가 심상치 않죠? 아까 보면 봤을 때 여기도 살짝 선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살짝 그어줄게요. 긋고 위에도 긋고 자, 이렇게 되면 이 파일 하나는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나머지 또 쭉 그어줘야 되는데 여기 네모 같은 경우는 이걸 하나하나 4개 그리기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사각형 그리기 도구가 있습니다. 사각형 도구로 간단하게 고정점에서 반대 고정점으로 가면 이렇게 쏙 그어지는 그런 요령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대칭이 되어 있는 그런 도면도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플랩을 보시면 이 부분이 플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그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어주고 그럼 반대쪽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선택한 그룹 선택 도구로 간 다음에 이걸 쭉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변형 반사 그러면 이 창이 뜨거든요. 이 창에서 세로로 체크되어 있는지 보고 복사를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선택한 게 뒤집어지니까 이러면 안 되고요. 선택한 걸 하나 더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복사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뒤집어져 있는 선이 하나 보이죠? 이 상태에서 다른 거 손대지 말고 고정점을 가지고 간 다음에 이걸 드래그해서 여기 원하는 고정점으로 놓으면 자 원하는 대로 그어졌죠. 그리고 여기선 하나 더 필요하니까 이것만 간단하게 그어주기.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요령이 있어요. 하나하나 그어주는 방법도 있고 사각형으로 그냥 그리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반사로 해서 그어주는 방법. 자, 이렇게 해서 선을 그어 보면 아까 보여준 대로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작업이 되었으면 이때부터는 커팅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자, 이렇게 작업이 된 상태에서 보시면은 선들이 지금 완전히 중앙인 것 같지도 않고 좀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도 들잖아요. 이걸 좀 더 위치적으로 정확하게 보기 위해선 아예 지난번에 제가 가르쳐 드렸던 돔볼을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등록 마크 해서 원하는 걸로 체크를 좀 하시고 설정이 되어 있으면 확인 눌러서 한 다음에 이걸 전체 선택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택 도구로 선택 검정색 화살표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지금 선이 보이죠. 이게 이 바깥쪽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커팅이 안 돼요. 이걸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바깥쪽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전체를 따로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그룹 선택 도구로 하나하나 선택을 해서 이렇게 파일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조금씩 안쪽으로 모아두시면 좋겠죠. 왼쪽 상단으로 이렇게 몰아주시면 훨씬 더 커팅이 잘 될 수 있다. 그거를 조금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커팅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파일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그냥 날 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커팅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너도 하나 만들어 볼래 하고 주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도면을 제작한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도면을 제작했을 때 이 도면을 가지고 내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나의 블로그에 한 번 더 찾아오거나 이런 걸 원해서 공개를 한 도면인데, 그걸 내가 커팅화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내 블로그에 공개를 해버리면 이 도면을 처음 만든 사람의 의도에는 맞지 않는 행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걸 요구해서는 안 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만드셨다 하더라도 그걸 다른 사람한테 선물해 줘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이거 가지고 자유롭게 써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만드시는 거에만 즐기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페이퍼링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영상 업데이트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와 응원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